보통 집회에는 그 나라의 위인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사임당, 세종대왕, 율곡이 이와 퇴계 이황이죠. 그중 천원권 집회에는 동방의 주자로 칭송되는 퇴계 이황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업적이 있어서 집회에 그려진 것인데요. 퇴계 이황의 대표적인 업적은 주로 청렴한 선비상과 후학 양성입니다.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료 시절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표상을 보여주었다. 둘째, 무려 79번이나 벼슬을 마다하여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셋째, 서얼을 철폐하여 임제 등용식 기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넷째, 서원 건립에 힘쓰며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다. 다섯째, 학문하는 태도의 모범을 보이고 바람직한 선비상을 정립하였다. 여섯째, 수많은 저술로 성리학의 심성론을 발전시키고 이기원론을 주장하였다. 일곱째, 후학을 양성하여 교육의 표본을 제시하였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수립하였다. 퇴계 이황은 부귀를 경계하고 검소함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리학은 재물을 쌓는 것을 죄악시했기 때문에 산원공상 신분에서도 상인을 가장 아래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모범이 되었던 퇴계 이황은 어찌하여 노예 재테크의 달인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사대부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재산 증식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정치의 기반이자 생존의 한 부분이 재산이니까요. 자신들이 성리학으로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상공업에 손을 대지 못하자 다른 방법으로 부의 축적을 노립니다. 바로 노비화 전답이죠. 분재기란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분재기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기록입니다. 유산 가지고 형제끼리 싸우는 걸 막기 위한 문서인데요. 분재기의 존재를 보니 예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여튼 이황 아들의 분재기로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한데 현재로 환산하면 땅은 36만 3,542평 정도이며 노비는 367명의 노비를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땅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비는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자기가 했던 학문과는 달리 이황은 재산 증식에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조선 중기만 해도 토지보다 노비가 더 가치 있는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토지는 개간을 통해 전답으로 바꿀 수 있는 황무지가 많았던 상황이라 노비가 많으면 토지 늘리는 것이 훨씬 쉬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계 이황은 자신의 노비를 양인과 결혼시켜 노비를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산전서에도 그와 같은 증거가 있죠. 범금과 범운 등을 불러다가 믿을만한 양인 중에 부모가 있어 생업을 외탁할 수 있는 자를 골라 시집을 보내고 죽동에 와서 살게 한다면 더욱 좋겠다. 그 시절 노비와 양인이 결혼하면 자식은 모두가 노비가 되는 압법이 성행하였습니다. 일천즉천이라고 하는데 노비끼리 결혼시키는 것보다 양인과 노비를 결혼시키는 것이 노비의 숫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말로는 고명한 성리학자였지만 실제는 재산 증식에 눈이 먼 그 시대 기준으로는 당연했던 인신매매자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사실 퇴계 이황만 뭐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것이 그 시절 성리학을 떠받드는 사대부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재산을 증식했습니다. 나중에는 조선 인구의 40% 이상은 모두 노비가 돼버립니다. 유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이지만 노비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선시대는 유교 탈레반의 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성리학이 발생한 송나라에서는 관노비를 없애버렸고 노비가 있다 하더라도 폐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교를 신봉하는 조선에서는 중국과는 반대되는 짓을 하고 있었죠. 썩어 빠진 사대부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변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황은 많은 수의 노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항상 가난하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노비가 소유했던 토지를 구입할 때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하네요.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약 120년 전만 해도 노비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성이 없었던 노비들은 족보를 사거나 주인의 성을 따르기도 하였죠. 우리나라에서 김씨, 이씨, 박씨 순서로 인구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쨌든
인권으로는 가장 암울했던 시대의 유학자들이 지폐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폐의 인물이 모두 조선시대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사가 5,000년이나 되는 나라에서 왜 조선시대 인물로만 채워져 있는지 좀 아이러니합니다. 아직도 권위적인 유교의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해서일까 싶기도 하네요. 1894년 갑오개혁 때 노비제도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사실상 한국 전쟁 때까지도 노비제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화폐를 만드는 시기와 비교한다면 사라지지 못한 유교적인 이념이 지폐의 인물 선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퇴계 이황은 1,000원짜리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